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맥스 수리 논술 TV의 전성식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논술 전형 대학별 집중 분석편으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편을 깔끔한 도표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논술 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논술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9명이 감소했습니다. 395명을 선발합니다. 자, 경쟁률은 2024학년도에는 53.36대 1, 2023학년도는 52.87대 1로 보통 40, 50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자, 작년도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수의학과로 378대 1이고 가장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수학과로 3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 5시까지이고 논술 고사일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변경 사항으로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에서 작년에는 과탐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됐는데 올해는 과탐 또는 사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전형 방법입니다. 논술 고사 성적이 100% 들어가고 학생부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1000점 만점이 100점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 자연계열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대학에서 제시한 출제 방침 및 평가 방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 2개합 5등급 이내고 한국사도 5등급 이내입니다. 수의학과는 국수 영탐 3개합 4등급 이내로 역시 한국사도 5등급 이내입니다. 자,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올해는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탐구도 과탐에서 과탐 또는 사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학에서 출제 방침 및 평가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은 이 내용을 보고 뭘 어떻게 출제하겠다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는 어떤 단원이 또는 어떤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지가 더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출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건국대학교의 출제 범위와 문항수 그리고 최근 출제되었던 핵심 개념 및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포함되어 있고 항상 확률 통계와 기하는 출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항은 4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에 차등 배점이 적용이 됩니다. 2023학년도에도 역시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처럼 확률 통계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작년도에도 역시 확률 통계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건국대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원, 삼각형 즉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제가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는 자연 A와 자연 B 즉 학과에 따라서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자, 자연 A에 나왔던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재심은 가는 보통 교과서에 있는 기본 공식이 주어지고, 자, 나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이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건국대학교 논술전형 재시문의 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원의 접선과 곡선의 교점을 구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소문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확률 통계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역시 전형적인 건국대 스타일로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적분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합성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t에 대하여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p의 y좌표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고 조건에 맞는 코사인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고 코사인 법칙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산술 기하 등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연 B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아마 이유인즉 수의학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미분에서 최대가 되는 t값을 찾는 문제였고, 역시 두 번째 문항도 확률 통계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문항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 문제 1은 역시 건국대의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이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부채꼴과 삼각형을 이용하여 구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고 중선 정리를 이용하여 t의 범위에 따라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 모집 단위 학과별 선발 인원과 바로 시험일입니다. 시험일은 11월 16일 토요일 5시 40분부터 실시를 하고, 자, 여기 표에는 없는데 수리논술을 보는 KU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KU 자유전공학부는 첫 번째 문제는 국어와 통합사회 교과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고, 자, 두 번째 문항이 수학원 수학투에서 출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저는 자연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과대학 수학 8명, 물리학 11명, 화학 4명, 자유전공 11명, 건축대학 건축학부 8명, 공과대학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 7명, 전기전자공학 11명, 사회환경공학 10명, 화학공학 6명, 컴퓨터공학 8명, 산업공학 3명, 생물공학 7명, 재료공학 5명, 항공우주모빌리티 5명, 자유전공 35명이고 융합과학기술원의 첨단 바이오공학 5명, 시스템생명공학 3명, 융합생명공학 3명, 그 다음에 자유전공 8명입니다. 생명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생명과학특성학 4명,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10명, 식량자원과학 3명, 환경보건산림적용학부 3명, 자유전공 12명입니다. 수의과대학에 속해 있는 수의학과는 6명,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수학교육은 6명을 선발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 작년 같은 불수능으로 인한 정시에 대한 불안 심리와 여러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2025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도 역시 최초 경쟁률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등급이 통과되면 실질 경쟁률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서둘러 준비한다면 최대 6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기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출제 유형과 난이도도 대학마다 다르고 학생부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대학에 따라 40에서 60% 또는 그 이상이 되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별도의 여러분들의 수능 학습 시간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술 준비로 인해서 생기는 논술 전형의 기회뿐만 아니라 수능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시 지원에 앞서 입시 역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미리 차근차근 수능 준비와 병행을 한다면 아마 수시 6개의 논술 전형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서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맥스 수리논술 TV의 전성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